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유행은 이달 말쯤 절정에 달한 뒤 다음 달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학철을 맞은 학교 현장에서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과방위 3차 청문회에선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전북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형 집행은 유예했는데 노동계는 사법부가 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장 조치 미흡으로 음주 사고 뒤 다시 술을 먹는 이른바 술타기 편법을 부른 출동 경찰관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새만금 공항 건설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5년 뒤 개항에 첫걸음을 뗐습니다. 오늘 이슈K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진행 과정과 해결 과제 등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태풍 종다리는 어젯밤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지만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를 몰고 왔습니다. 서해상에서는 또 다른 비구름이 발달해 내일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항구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늘은 번개로 번쩍입니다. 강풍에 선착장을 비추는 CCTV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시민들은 출근길 폭우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1시간 정도 더 걸린 것 같아요. 승객들도 많았고 비도 많이 와서. 태풍 종다리는 어젯밤 9시 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북서쪽 건조한 공기와 만나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저위도에서 끌고 온 수증기가 그대로 남아있던 겁니다. 오늘 오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경기와 충남엔 한때 시간당 7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후 들어 열대 저압부의 영향에서 차츰 벗어났지만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예보됐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중국 산동반도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중부지방은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엔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던 태풍 종다리가 어젯밤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빗줄기는 오늘도 전북 전역에 이어졌습니다. 비는 당분간 곳곳에 더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5에서 40mm입니다. 전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태풍이 몰고 온 열기로 당분간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 간 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서로 일정을 맞추지 못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청문회에선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 비서실장 간 실무회동이 일정 조율에 실패하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 간 회담에 안건이나 형식 등을 정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양당 대표 회담이 오는 25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실무회동은 조만간 다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서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과 금융투자세 폐지 등을 의제로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착되어 있는 정치의 상황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계시고 민생 정치를 하기 위해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의 논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효성 있는 가능한 실질적 대안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당 대표 회담을 생중계하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회담을 모두 공개하자고 밝혔고 민주당은 실무 논의도 안 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를 제안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국회 과방위 3차 청문회에선 방통위 2인 체제를 놓고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목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해 방통위를 무력화시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행정소송에 영향을 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에 대한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맞섰습니다. 또 야당 추천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31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항공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유행의 확산세는 다음 달부터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유사하다면서도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올여름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 정점을 찍고 이후에 꺾일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현재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계절 독감과 유사하다며 다시 거리 두기를 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등 고연령층은 집중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0세 이상부터 치명률이 높아지고 특히 80세 이상은 1.75%로 급격히 높아집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 전담 대응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제 수급 대응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질병청은 치료제 26만 명분을 추가 확보해 지난주부터 순차 공급하고 있고 다음 주엔 당초 계획보다 많은 17만 7천 명분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도 느는 만큼 공공병원 등으로 경증 환자 분산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응급실에 오는 코로나19 환자는 지난달 1만 1천여 명으로 6월보다 5배 늘었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야간에 발열 환자들이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좀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그 야간 그 주말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를 받을 계획입니다. 질병청은 10월부터 신규 변이에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며 고위험군 등의 접종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다중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실내 환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더운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개학철을 맞아 일선 학교도 방역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막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이번 주 개학한 전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등교하는 학생 열의 한둘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19에 대해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답답하긴 해도 이번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해서 마스크를 써요. 교실 등 실내 방역은 더 걱정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야 해 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 씻기, 급식실에서 칸막이에서 돼 있는 곳에서 식사하면서 아이들하고 서로 얘기하지 않기. 그리고 열이 났을 때 바로 선생님께 얘기하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전북 지역 확진 학생 수는 이달 들어 398명을 기록했습니다. 석 달째 증가세를 보였는데 지난 5월 26명과 비교하면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달 대부분 학교가 방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감염 학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별로 마스크와 소독제 비치 같은 방역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위생 관리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추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학생 환자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위기 대응에
교육부도 코로나19 감염 학생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것을 권고하고 확진 학생의 경우 진료 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오는 11월 14일 내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는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에,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이나 수형자, 군 복무자, 해외 거주자 등은 증빙 서류를 준비해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이나 전주와 군산 등 6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이 성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유보 통합 사업이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직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 운영 계획서를 발표했고 시범사업 참여기관 평가에서 기관 경고나 주의 등 행정처분 이력이 결격 사유임에도 배점이 낮은 상대평가 항목에 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사 자격 기준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재원 마련 방안 역시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영자의 안전 책임 부족은 유죄로 봤지만 형 집행은 유예됐는데요. 노동계는 사법부가 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전주 한 기업 신사옥 공사 현장. 지난해 3월 70대 노동자가 16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안전통로와 추락 방호망 등 필수 장치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기소했고 재판 시작 넉 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건설사 대표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은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자에겐 각각 징역 10월과 금고 4월의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정한 안전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안전관리 시스템 부족으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선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는 판결을 수용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쳤다면서도 현실적인 한계와 법적 실효성을 언급했습니다. 중소업체에서 예방과 관련된 규정이나 다 지켜가면서 업무를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고 처벌로 예방이 되는지 실효에 대해서는 의문인 점이 되게 많습니다. 중처법 1심 선고 19건 가운데 실형은 2건에 불과한 가운데 노동계는 사법부가 노동안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사법부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를 줄이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전북에선 2건의 중처법 1심이 판결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경찰이 오늘 군산시의회 모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2020년 32억 원 규모의 서수 양돈단지 개선 사업을 두고 업체와 담당 공무원, 시의원 간 청탁과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사업비 증액 등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신 이른바 술타기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이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통해하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한밤중 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도로 위를 내달리다가 경찰을 들이받습니다. 경차 운전자가 숨졌고 동승자는 크게 다쳐 지금까지 제대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 음주 측정 대신 병원에 가서 체열 측정을 하겠다는 가해 운전자의 말만 믿고 병원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해 운전자는 체열을 하지 않은 채 병원에서 나와 맥주를 사 마셨습니다. 추가 음주로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는 이른바 술타기를 한 겁니다.
모자를 쓰고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새까는 걸 2개인가 봤을 겁니다.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을 안 받은 운전자는 결국 최소 음주 수치만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사건이 뒤늦게 문제가 되자 전북경찰청은 감찰 조사를 벌였고 해당 파출소 팀장은 감봉 1개월, 출동경찰관 3명에게는 경고만 하고 징계위원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답답할 뿐이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깜빡망이 처벌이 예상을 했지만 너무 심하다는 거죠. 경찰은 각자 책임에 상응한 처분을 내렸다면서도 세부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예비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김제에 1,000억 원을 들여 전국 처음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장마 때 발생한 누수와 침수로 시설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 빚더미를 안게 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유진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요리온신 천장에서 굵은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이 빗물은 금세 바닥에 차오르고 과일 등 작물을 담는 대형 플라스틱 용기도 절반이 찼습니다. 천장에서 흘러내린 빗물은 전기 누전 위험이 큰 전자제어 장치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지난 장마 때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기본적인 원인을 찾지도 않아요. 아예 비대면 가면은 표시해놓고 거기 가서 실리콘 작업해주고. 이 같은 누수와 침수 피해는 임대 유리온실 대부분인 4만 4천여 제곱미터에서 나타났습니다. 세찬 빗물에 작물이 썩거나 씨앗이 파헤쳐졌는데 이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치거나 적기에 작물을 납품하지 못해 거래처와 계약이 끊겼습니다. 농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모아온 종잣돈이 다 날아갈 정도로의 피해를 받아버릴까. 시설 하자로 인한 영농 차질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문을 연 첫 해부터 시작됐습니다. 누수와 침수를 비롯해 집안 침하, 시설 뒤틀림, 장비 고장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공사 약속도 더는 못 믿을 지경입니다. 저희는 계속 요청을 하지만 저희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피해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가장 큰 피해로 지목되는 누수 현상은 온실을 지을 당시에 천장 소재를 유리가 아닌 비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설계와 공사를 맡았던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시 예산 부족 탓으로 발주처인 농식품부, 전북도, 김제시 등과 협의를 거쳐 천장 소재를 바꿨다는 입장입니다. 서면으로는 정확하게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철근 지붕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김제시는 다음 달부터 시설 보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보수공사가 끝나도 추가적인 하자 발생 우려가 크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보상 여비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이제 공사하고나 시공하시는 업체들하고의 좀 불신감이 좀 있기 때문에 농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다며 1,0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지만 장맛비에도 구멍이 송송 뚫리면서 대농의 꿈을 키우던 청년 농업인들은 빚 부담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8개 기업으로 구성한 뿌리산업시장 개척단을 오는 24일까지 베트남으로 파견합니다. 뿌리산업 개척단은 베트남 현지의 특장차, 선박 구조물 등 뿌리산업 기업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용접 구조물과 산업기계 등 다양한 아이템에 대한 시장 조사와 수출 상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가 오늘 남원시 주생면 금풍 저수지에서 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등을 비롯해 남원시, 육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드론 테러 공격으로 저수지 제방이 유실된 상황을 가정해 응급수리시설 복구 작업과 함께 주민 대피와 화재 진압, 비상급수 등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갈등 상황에 따라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번 달 31일 종료를 앞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시행돼 인하폭을 조정해가며 이번 달까지 모두 10차례 연장됐습니다. 이번 조치까지 합치면 11번째 연장입니다. 다만 세율 인하폭은 지난달부터 축소됐습니다. 정부는 휘발유의 경우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는 3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2달 더 유지하면서 소비자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는 61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배경에 대해 정부는 이란 이스라엘 전면 충돌 우려 등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국내 물가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관련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 등을 반영해 올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 수입이 지난해 결산보다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지난해 잼버리 사태 이후 착공 여부가 불투명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최근 공항 건설의 적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판단을 받았죠. 우여곡절 끝에 공항 건설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는데요. 남은 선결 과제와 아직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최정일 전북도 도로공항 철도과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국토교통부가 8달에 걸쳐서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 끝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좀 신중하게 내린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하여 추진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용을 수행하였는데 추진 절차의 적법성, 유관계획 연계성, 추진 절차 준수성, 평가 방법 합리성, 자료 공신력 등 5개 검토 지표를 적용하였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5개의 적정성 검토 지표를 모두 충족하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확보하였다는데 국토부 검토 용역에 의미가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용역에서는 9개의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선 과제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결과로 좀 공항 건설의 탄력을 받게 됐는데 앞으로 개항까지는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활주로 등 A사이드 건설과 여객터미널 등 랜드사이드 건설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추진하는 A사이드 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책임지는 턴키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어사이드라는 게 항공기가 이동하는 곳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국토부는 지난해 기본 설계서를 제출한 3개 업체 중에서 평가를 통해 HJ중공업 컨소시엄을 지난 6월에 건설업체로 선정하였고 현재는 시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9년도에 완공 및 개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는 랜드사이드 건설은 지난 7월 설계 공모를 공고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설계업체 선정 및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시시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에어사이드 부분에서 활주로 끝자락이 이제 농생명 용지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에 대해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공항 화물 터미널이 들어설 곳에 대한 설계 역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활주로 일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상 농생명용지 309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유관기관과 기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의 토지 이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계획된 화물 터미널 규모는 인접한 대규모 산업단지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및 한국공항사와 협의해서 적정한 규모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 관련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 충돌 위험이라든지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가 훼손이 된다, 이런 환경단체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해결 방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또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환경적 측면에서의 계획의 적적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요. 현재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와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우려도 알고 있고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환경 저감 방안이 이제 잘 마련되고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사업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여곡절 끝에 예산 일부가 복원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사업비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디에서 예산을 좀 충당할 계획이신지요? 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조치의 신속한 이행과 함께 국간회사 확보가 중요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올해 실시 설계 완료되면 내년 초에 공사가 착공됩니다. 네,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대상지는 매립지이므로 일반적인 개발 사업과 다르게 민간 보상 절차가 필요 없고 또 새만금 호내 준설토를 매립지로 활용하고 대형 준설선 2대를 동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또 국가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정치권 및 시군과 공조하면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적정성 통과로 다른 기반 시설인 항만이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조기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신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등 SOC 시설 적기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신속한 절차 이행과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외에도 새만금항 1철도와 새만금 지역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신속 재개가 또 필요합니다. 새만금항 1철도를 위해 현재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하고 새만금항 1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에는 기본 및 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내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새만금 지역과 연결도로는 현재 3개 공구로 나누어 입찰 절차 및 기본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안군이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6곳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박형규 기자입니다. 부안군은 2027년까지 예산 400억 원을 들여 수소 생산과 저장, 이송, 활용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소도시 조성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 방향과 세부 시설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하서면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 119억 원을 들여 국내 첫 상업용 수전에 기반 수소 생산 기지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안에서 생산된 정정 에너지 수소를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해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지방조달청 등과 업무 협약을 하고 우수 상품 발굴과 기업 지원 정보 제공,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입 장벽 해소 등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불안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에게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소프트 테니스 국가대표팀이 순창에서 잇따라 전지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창 공설운동장에서는 지난 9일부터 소프트 테니스 필리핀 대표팀 19명, 대만 대표팀 16명, 동티모르 대표팀 5명 등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지역 소프트 테니스 코치 등을 활용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외 국가대표팀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형규입니다. 군산시가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여객선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다음 달부터 어청도와 연도, 계야도 등 8개 섬 지역 주민들은 여객선을 탈 때 1,000원만 내면 됩니다. 현재 군산 섬 지역 주민들은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통해 정상 요금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망 바이오 기업 4곳이 익산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싱귤레리티 바이오텍과 프로메타 바이오, 바스젠 바이오, 에이템즈 등 바이오 기업 4곳과 4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원광대학교에 사무실과 연구실을 갖추고 재생의료와 신약 개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본의 야구장에 한국어 교가를 울려 퍼지게 한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일본 고교 야구대회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4강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행 티켓까지 거머쥐었는데요. 이렇게 일본 야구장에는 다시 한번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교토국제고 야구 선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한데 모여듭니다. 일본의 전국 고교 야구 대회인 고시엔 준결승전에서 승리한 순간입니다. 선발전에서 패배를 안겼던 아오모리 야마다 고교와 다시 맞붙은 교토국제고 2대 0으로 끌려가다 6회 초 석점을 올려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관중석의 교토국제고 학생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100년 역사의 일본 고시엔 구장에는 다시 한번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집니다. 이번엔 결승에 진출한 팀의 교가로 연주됐고 학생들은 더욱 자랑스럽게 깃발을 흔듭니다.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꿈의 무대인 여름 고시엔에서 결승에 진출한 건 창단 2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교토국사이 결승전 이기세요! 화이팅! 일본의 고교 야구 선수들이 한번 밟아보기도 어려운 고시엔 구장을 전교생 160명의 작은 한국계 학교가 3차례나 진출한 데 이어 정상의 자리까지 노리게 됐습니다. 한인 교포 사회는 감동과 함께 축제 분위기입니다. 너무 감동스럽고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리고 다음 결승 때는 꼭 현지에서 응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네. 짧은 야구부 역사의 한국계 학교가 일본 고교 야구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성소수자들에게 축복식을 열어줬다가 정직에 이어 출교 처분을 당한 이동환 목사가 감리회 교단을 상대로 낸 정직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인천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확정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 정직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 목사가 감리회 교단을 상대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목사의 정직 처분은 2022년 10월에 만료돼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종교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단의 규정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교단 내부의 민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이 목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소할 것이고 기어이 승리를 쟁취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성소수자 차별법인 재판법 3조 8항을 철폐해낼 것입니다. 한편 징계 이후 성소수자 단체의 기도와 강연 요청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간 이 목사에게 감리회 교단은 지난 3월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목사는 출교 처분에 반발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법원은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연구비 유용 등의 혐의로 현직 총장이 구속된 군산대가 당분간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됩니다. 군산대는 최연성 부총장을 총장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대학 행정공백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최 직무대리는 앞으로 대학 구성원과 지자체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남원시 내척동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축사 한 동이 타고 돼지 200마리가 폐사하면서 소방서 추산 6,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 공제 해지 일시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란우산 공제를 이미 해약하는 경우 돌려받는 돈이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부담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노란우산 공제 이미 해약 건수는 2해 전 4만 4천여 건에서 지난해 7만 1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전북 곳곳에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이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가신다는 절기상 처서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전북 동부 지역의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됐지만 전북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은 전주의 아침 기온 28도, 부안 27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33도에서 34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순창과 남원이 26도에서 출발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하늘이 개면서 다시 불볕더위가 예상되고요. 간간히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